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교수님께도 아마 조언 구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장이 좋지가 않아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첨단주 중심으로 정말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실적 발표를 해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뭔가 좋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스닥 쪽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요.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아마 2주 전쯤 생생경제에서 미국 주가가 여러 정황상 경기 침체를 가정을 안 해도 주가가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 나스닥은 보통 이제 첨단 기술주가 이제 중심이 된 미래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 주가가 지난주에 한 4%, 특히 이제 금요일 날만 한 4% 거의 뭐 폭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통 기업이 많은 다우 지수도 지난주에 2.5% 하락을 해서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전통 기업이어서 주가의 등락이 좀 심하지 않은데 5주간 계속 하락해서 뭐 미국도 월가도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다시 반등하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베어 마켓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주가나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이제 베어 마켓인데, 네. 1월 고점 대비 21% 하락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할 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있는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지 아닐지는 뭐 월가에서도 토론이 많지만 솔직히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의 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몇 평이냐 곱하기 평당 가격을 곱한 게 전체 시세안이에요. 네.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퍼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 대비 몇 배 배수를 주느냐. 근데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20배를 얼마 전까지만 넘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퍼가 올라갔던 게 이제 반납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 네.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랑 잠깐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야기를 했었고, 몇 개 발표가 됐고, 이제 몇 개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이 시간에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로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실적 발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분기부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 좀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점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빅테크 5대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그러니까 이제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이게 이제 5대 빅테크 기업이죠. 근데 이제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는 평균 한 A-였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5대 기업이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웬만하지만 한 등급 내려온 한 B 플러스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기 1분기 자체는 뭐 상당히 전반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주식시장이 과거 현재가 녹아있고 결국은 미래를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주가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투자 심리가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1분기 실적이 웬만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경영진이 2분기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어떤 전망을 하느냐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뭐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유럽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여기도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죠. 중국은 이제 그 록다운으로서 뭐 국가의 상당 부분이 지금 약간 그 뭐 인구가 이동이 제한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이 전망을 특히 조심스럽게 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이 1분기 실적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해서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올랐는데 경영진이 전망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다시 완전히 180도 또 그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공급망 문제, 중국이 지금 이제 그 소비가 위축이 많이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매출이 40억에서 80억 달러 타격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금액으로 하면 크다고 느끼는데 여러분, 저희 청취자분들이 감이 안 드실 테니까 2분기 매출액의 한 5% 정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만큼 매출이 발생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심리가 좀 얼어붙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가 그래도 웬만한 실적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인건비가 최근에 많이 여기도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이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안 사고 이제 매장을 직접 방문하니까 그동안 2년 동안 고속 성장을 누렸던 게 이제 실제 매출이 그 감소하고 실제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 메타 같은데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여기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조금 이익이 둔화가 되면 이제 광고도 좀 꺾이지 않나. 그래서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더 많아지면서 시장에 그 투자 심리가 좀 더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난 주 금요일 날 특히.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에 어떤 수혜를 입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향해 가면서 그에 발맞춰서 이제 약간 실적이 이제 부진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 미국 증시를 자꾸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기를 어차피 주가라는 게 반영하니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꺾였고, 네. 지금도 뭐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는 주가가 뭐 많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0.4%인가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가가 많이 그동안 하락을 해서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서 미국 주가보다는 그러니까 뭐 미국 주가가 하락하니까 한국 주가가 또 빠지겠지만 여기서부터 하락은 아주 좀 적을 것 같다. 낙폭은 훨씬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디커플링,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은 같지만 그 변동 폭은 그 차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위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뭐 미국보다는 하여간 하락의 폭은 좀 적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워낙 이제 잘 나갔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막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다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기업이 그 냉정하게 다 재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도 최근에 뭐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이상씩 다 증발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저희
와우 회원이라고 그러죠, 쿠팡에. 네. 저희 집도 회원인데 뭐 전 국민의 900만 명이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국내가 아닌 미국 상장을 했는데 여기 주가가 작년 상장하고 나서 70% 이상 빠졌습니다. 70%. 네. 진짜 많이 빠졌죠. 아, 네.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가분들도 많이 쿠팡에 투자를 해서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좀 평가가 어려울 때 우리 시가총액을 놓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어나서 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 네이버가 한 42조 원, 카카오가 38조 원, 그 다음에 쿠팡이 30조 원. 쿠팡이 그 처음에는 100조 원이 넘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진짜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는데, 근데 여전히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데가 어려워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디벨로퍼가 1년 차도 뭐 한 20만 달러 이상 거액을 줘도 회사가 이만큼 이익이 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한데, 네이버가 이제 뭐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뭐 내고 카카오는 1조 원도 못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은 아직도 뭐 적자가 아주 심한데, 이제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디벨로퍼라고 하는 코딩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사람도 구하고 이제 뭐 억대 연봉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 여러 가지 수익성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걱정을 시장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일단 좀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바닥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 국내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러니까 국내 투자건, 해외 투자건,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또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레버리지로 많이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낭패를 많이 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그 레버리지 투자는 진짜 피해야 되고, 뭐 좋은 기업을 혹시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하고 싶어도 뭐 지금 5월부터 연말까지 나눠서 매달 산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최근에 뭐 이제 몇 조 원씩 들여서 기업들을 최근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런 이제 선수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패닉할 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저점 매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 주변에도 오히려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좋은 기업은 뭐 당연히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 이익을 따라가고 좋은 기업은 그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 5% 성장하든 10% 성장하든 20% 성장하든 성장을 하니까 성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뭐 반년,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네. 주가가 종목에 따라서는 20, 30% 아니면 그 이상 빠진 종목들도 괜찮은 회사들 중에 좀 있죠.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저점을 지나고 나서는 항상 그게 주가 그 종목 시장의 바닥이었지 하지만 실제 시장 참여자나 관망자는 그거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를 뭐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어렵겠지만 이제 저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 기업 자체의 어떤 건전성이나 건강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조금씩 하시는 게 지금은 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워렌 버핏도 지난 주말에 연례주총 개최하면서 최근 시장이 마치 도박을 연상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투자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령 기업을 주식시장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이익이 있고 거기서 배당을 주면 그거는 투자의 한 조건을 만족시킨 거고 다른 조건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하고, 투기는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투기죠. 내가 오늘 사서 레버리지를 실어갖고 다음 주에 팔아야지 그 회사나 그 유가증권의 그 기본 가치를 내가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투기 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